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민 포퓰리즘 15조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사법시험 부활. 사법시험 부활에는 각종 당연히 채용이라던가 대학 입시에서 시험으로만 선발하자는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좀 뜬금없이 또 갑자기 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이 같은 날 1월 31일 날 사법시험 제도의 일부 부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면서 사시 부활, 대학 입시에서 정시 확대, 그다음에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사실 이재명은 2017년 대선 당시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해야 된다. 당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올해 이번 1월 31일 날 발표에 있어서는 박영선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시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도 로스쿨을 유지하자는 쪽 사법시험 부활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다만 사시 부활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에 로스쿨 졸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같은 경우는 사시 일부 부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상정의 아들이 로스쿨을 지금 아마 수료를 했을 겁니다. 심상정은 사시 부활로는 한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이 후보가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고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주요 4명의 대선 후보 중에 사법시험 부활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난한 후보가 심상정입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상정의 아들이 로스쿨을 수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로스쿨을 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명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명분이 고시 낭인을 없애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고시에 10년 이상씩 도전함으로 인해서 청년 백수로 오랜 세월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큰 명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국경제 2022년 1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경북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 씨는 2021년 12월경부터 서울 신림동에서 자취하며, 아시겠지만 서울 신림동은 고시촌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변호사 시험 학원에 다니고 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와 70만 원의 방세,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실시된 1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87.1%, 반면 2021년 시행되었던 10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4.1%, 반을 겨우 넘은 것이죠. 따라서 불합격 격자가 시험을 거듭할수록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 인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사 시험 응시 인원은 1회 1665명에서 10회 3156명으로 10년간 89.5%가 증가, 약 2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반면 합격 인원은 같은 기간 1451명에서 1706명으로 17.6%의 증가에 그쳤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단체들은, 서울 같으면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협회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 시장의 포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합격 인원 통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3월경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을 1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며 성명을 내었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로스쿨 대학생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결국 로스쿨 재학생이나 로스쿨 관계자들은 현재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자,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를 지나면 모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데, 기득권, 기득권이면 현직 변호사들이겠죠. 저를 포함한 이런 현직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자격시험 전환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서울지방변호사 협회장 같은 경우는 로스쿨 출신임에도 이러한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실 다양한 전공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또 로스쿨 도입의 큰 명분이었는데요. 사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예전부터 고시 합격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던 명문대 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현재 로스쿨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전체 합격률이 50%를 넘지 않는 학교들이 너무 많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합격 그리고 합격 이후에 취업률 제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는 그런 법조인 양성 같은 경우는 내다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것에선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법시험이 유죄일 당시에도 의사 출신이라던가 이공계 출신의 응시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예전보다는 다양한 전공에 가졌던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양성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큰 변화가 없고, 또한 이제 이러한 인력난 때문인지 변호사 경력, 법조인 경력, 일정한 경력을 채우면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 법관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최근 5년 이상으로 폭을 확대해서 또 현직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고 갖가지 이제 추태를 벌인 끝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능력 있는 법관들, 법원 내 외부로부터 정말 우수한 법조인이다, 우수한 법관이라고 평가받았던 많은 법관들이 대거 옷을 벗고 제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스쿨 이제 입학생들 경우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국가 내지는 학교가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를 우선 양성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 개인적인 어떤 직업의 자격을 지금 취득하는 어떤 학교에 국가가 장학금을 부여한다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 이제 사법시험이 있었을 경우 운영되었던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의 대우를 받으면서 급여까지 지급받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저희들은 사법연수원에 재직하는 동안 공익 법무관으로서 국선 변호 등의 역할을 수행했었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법조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많은 이제 공적인 의무를 부담시켰고, 그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선 로스쿨 자체들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수 교수들이 지방 로스쿨에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대부분 서울이나 명문대학 로스쿨로 자리를 옮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지방 로스쿨에서의 법조 교육은 점점 더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제 유사 법조 직역, 그러니까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들을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변호사들이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또 큰 명분으로 삼았었는데, 최근 세무사 시험 합격 파동 문제에 드러난 것처럼 세무사, 변리사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나 특허청과 같은 해당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직역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주장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변호사가 공인중개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의 어떤 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공룡불에 불과하고, 이것이 지난 10여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 법조 직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로스쿨을 만약 유지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인 지방 로스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특히 지방 로스쿨 같은 생존 방향이 고민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가 특화된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제주 같으면 해양이라던가 관광에 관련된 법조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법조 직역에 대해서, 법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결국 지방 로스쿨도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대학에서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을 희생할 것인가, 그것이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 또한 지금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노무현과 문재인이 주도하였던 대학 중심의 로스쿨이 지금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대학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대의 기득권 집단, 최대의 적폐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의 이런 법조 교육을 맡김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기득권에 아무것도
지금 제한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냥 뭐 기존의 법조 교육의 병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시가 일부 부활되어서 자신의 형편이나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여건과 상관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지금 길이 좀 열려야 되는데 최근 이러한 안에 발맞추어서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로스쿨 대학들이 또 이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로스쿨을 둘러싼 모든 논의들은 정말 기득권과 기득권의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이 폐지되어서 다시 이제 국가 시험에 의해서 변호사가 양성이 되는 방법 아니면 최소한 가정 형편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변호사에 도전할 수 있는 일부라도 고시가 부활되는 것만이 답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이 옳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워낙 말을 뭐 손쉽게 바꾸는 사람이어서 뭐 이것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대로 시행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